자, 이제 이어서 14강 이게 진도가 좀 버거워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풀어야 된다는 애, 지금.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정석책, 어머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편이에요, 기본편. 수학 하. 요것도 같이 이제 주문해 놓으셔야 돼요. 원래 여기가 이제 15강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6강부터는 원래 이제 점과 좌표, 자, 그 다음에 17강 직선의 방정식, 자, 18강 원의 방정식, 자, 19강 도형의 이동, 이렇게까지가 일반적으로 수학 상인데, 정석책은 구성이 조금 이상해. 그죠? 양이 앞전에 이제 대수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요 뒤에 있는 나머지 도형 파트를 이제 수학 하로 밀어놨는데요. 어쨌든, 도형의 이동까지가 이제 수학 하 범위이기 때문에 수학 하 정석책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단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연립방정식 하면서도 이제 많이 썼던 내용이거든요.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그리고 이제 아마 15단원이 이제 연립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수학 상을 한번 좀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반출을 해보면, 자, 1단원 다항식과 항등식 배웠었죠. 자, 그래서 아마 두 번째는, 잠깐만 문자가 나왔네, 쏘리. 자, 두 번째는, 자, 뭐 사실 이제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 구성이 다른데요. 자, 인수분해를 배우고, 자, 세 번째가 이제 나머지 정리.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등식과 다항식의 그 이해, 그죠? 이런 부분인데,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단항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다항식으로 넘어가고, 자, 그것이 항등식으로 넘어가며,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자, 방정식과, 자, 부등식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내용도 역시 최종적인 결과는, 자, 함수 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는 분명히 함수입니다. 함수하겠다는 얘기는 대응의 관계도 살펴보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죠. 그래프에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x축이에요. 일반적으로 y =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자, 요것이 이제 y축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x = 0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뭐 3차식도 좋고 지수로그 함수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알파와 베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어진 y = fx에, 그죠? x의 값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f의 알파는 y 값이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즉 알파는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근이 되기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를 x좌표에 그대로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자, 그 지점에서의 값은 y 값이 분명히 지금 이 축 자체가 y는 0이라는 x축이니까요. y 값이 0이다. 방정식의 근으로서 알파, 베타 해석해 보실 수도 있고. 자, 지금 이렇게까지 생기는 요 구간은요. 지금 x축은 분명히 y는 0입니다. 그럼 x축 윗부분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은, 자, y 값이 0보다 크다인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자, x축이죠. y =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어쨌든 y 값이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하죠. 그렇다면 지금 보실 때 x의 값이 특정한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라고 한다면 다음 함수값은, 물론 x의 값이 여기 있을 때는 함수값이 여기일 거고요. x의 값이 여기 있을 때 함수값은 여기일 거니 함수값은 다 달라지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함수가 갖는 y값, fx의 값 자체는 0보다 크다. 일종의 부등식의 해집합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지금부터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단순히 그냥 부등식이다, 그냥 이런 내용, 그냥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연동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 보시면 이제 교재 205페이지 쭉 읽어보시고요. 자, 보면 이제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절대부등식은 기본수학 하에서 다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집합과 명제를 배우면 이제 여름방학 때 해봤었죠. 산술기하 평균, 자,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기억날 겁니다. 말 그대로 절대부등식은 늘 성립하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미 절대부등식 몇 가지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실수의 값이 2던 마이너스 루트 3이던 0이던 자, 그것이 제곱된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실수라는 이 내용이 확실하다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있네요. 순허수라는 것을 제곱한다면 항상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 이것도 일종의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과는 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요. 이 조건부등식은 지금 x, 즉 미지수가 있다,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즉 문제에서 예를 든 것처럼 3x-4가 자,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 조금 더 식을 정리해 보시면요. 2x는 6이니까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 자, x의 값이 3 또는 4 또는 5 이런 값들이라면 너는 성립하는 부등식이지만 자, 반대로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런 값들이면 저 어때요? 0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죠. 즉, 이 x의 조건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건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부등식은 뭐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 근데 사실상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인 범주에 2도 있지만 2.1, 2.2 더 세분화시킨다면 2.01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x의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가 아니라 자, 해집합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수적인 연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하기 위함이다.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내용이 심플하고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미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 확인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셔도 되죠. 자,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도요. 앞전에서 배웠던 1차 부등식 y는 ax 플러스 b 이런 내용과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즉 y는 ax 플러스 b는 함수군요. 자, 1차 방정식 ax equal b라는 이런 1차 방정식과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늘 얘가 0일 때, 둘 다 0일 때를 꼼꼼히 따져서 그 상황 아래에서 해집합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자,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지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정계수가 있을 땐 항상 얘가 0이고, 혹은 얘가 0이고, 혹은 둘 다 0일 때 따져가면서 이 부등식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하고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죠. 지금 뭐 얘 같은 경우를 보셔도요. 딱 보니까 양변에 누구 6 곱하는 게 좋겠죠. 너 6 곱하고요. 너 6 곱하고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죠. 아니 3은 2보다 큰데 여기에 4를 곱하고 똑같은 4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항상 12가 8보다 크다 이미 성립하는 거잖아요. 단 마이너스 4를 곱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음수를 곱했을 때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죠. 왜? 절대값. 작은 놈이 음수 쪽에서는 더 큰 놈이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한번 곱해보시면 좌변은 9x의 값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6 곱하니까 6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x 이렇게까지 중학교 수준이죠. 자, 9x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3 플러스 9x 이런 부등식이 그죠?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9x 이항시키면 없어지는데 그럼 남은 값들을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4는요. 우변 보시니까 3보다 크다죠.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해가 없다. 불능 이렇게까지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대표 유형을 가지고 먼저 좀 문제 적용시켜 볼 건데 자, 오늘 내용은 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중학교 수준이에요. 자,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변수는 x예요. 그죠? x에 주목하시고 x 이항시켜서 자, a-1로 묶고 x 이항 과정에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1 이항시켜서 자, a 제곱 마이너스니까 바로 인수준으로 정리 갈게요. 자, 이렇게 미정계수 있는 거는 항상 네가 0이거나 혹은 네가 0이거나 혹은 둘 다 0이거나 조심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1이라고 한다면 좌변은 0 곱하기 x, 자 우변은 0입니다. 자 어때요? x에 1이 들어가도 2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루트 3이 들어가도 0이 들어가도 항상 좌변은 0인데 우변 0보다 크다. 0은 0보다 큽니까? 말 안 되죠? 여기에서 조건 만족하는 해집합은 없다입니다. 불능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자, 두 번째죠. 이번에는요.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좌변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고요. 자, 우변은 0보다 가장 크다. 이렇게까지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로 친다면 다시 한번 x가 0보다 큰 값이 대입됐을 때, 즉 x의 값에 한 3 정도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 되죠?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서 x의 값 0보다 큰 거, 루트 5를 대입해 보셔도 마이너스 2 루트 5가 0보다 크다. 자, 해집합 존재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음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역시 해집합 존재하지 않죠. 자, 하지만 x가 0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즉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볼까요? 자, 2는 0보다 크겠죠. 마이너스 0.0001 대입하셔도 좌변은 이제 플러스 0.00002로 바뀌죠. 2가 0보다 크다. 성립하죠. 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가 음수일 때 다음 같은 해집합 이러한 부등식 성립하겠다. 그죠? 다시 한번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x 값이 음수 뭐가 대입돼도 너는 항상 성립하겠다. 즉 x가 음수인 값이라고 한다면 모두 성립하는 해집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보시면, 자, a가 1도 아니고요. a가 마이너스 1도 아닐 때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약분이 가능한, 그죠? a가 1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숫자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가 1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너의 값은 충분히 5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좀 중요하죠. 위에다 쓸게요. 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a 마이너스 1 너의 값의 부호를 따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a 마이너스 1이 양수다. 그럼 넌 양의 값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그럼 a 플러스 1도 양의 값이겠죠. 양수 a 마이너스 1을 변변 나눠보시면 이때는 x가 약분되었으니까요. 특정한 a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해집합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a 마이너스 1이 음수라고 한다면, 즉 a가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너의 값이 음수, 너의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하지만 어쨌든 양변 나눌 때 음수 a-로 나누겠다는 얘기니, 자, x는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해집합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것도 사실상은 굳이 따지면 a가 1보다 작은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포함시키시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a가 얼마였죠? 1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은 존재하지 않겠다였고요. 자, a가 1보다 클 때라고 한다면 x의 값은 특정한 a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해집합. 자, a가 1보다 작다일 때는 이 x의 값이 특정한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해집합. 이렇게까지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난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두세 문제 연습 직접 꼼꼼히 경우를 따져가면서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려워하시면 나중에 해석 자체가 안 돼요. 분명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일단 변수가 x니까 묶어보죠. a-cx. 자, b가 아니라 b 이항시킬 거니까. 자, d-b겠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양변 얘로 나눠서 x는 a-c분의 b, d-b보다 작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1번입니다. a-c의 값, 즉 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변 a-c로 나누어서 x의 값의 범위만 남길 때 양수로 나누겠다는 얘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으면서,
자, 이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모종의 값이 생기겠죠. 특정한 다음 같은, 그죠? a-c분의 d-b보다 작다는 해집합을 얻을 수 있고요. 자, a-c가 음수면 a 순수한 x만 남기고 싶어서 양변 a-c로 나눌 때, 자, 음수로 나누겠다는 얘기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서, 자, a-c분의 d-b다. 자, 요런 해집합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하나 빼먹었네요. 0 되는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a-c가 0일 때 라고 한다면 주어진 부등식은 0 곱하기 x는 자, d-b보다 작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가 양수냐 음수냐가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d-b가 양수라고 한다면 즉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또는 2 또는 뭐 루트 3 이런 양수라고 한다면 0 곱하기 x는 양수보다 작다. x에 뭐가 들어가도 좌변은 0이니까요. 그냥 성립해버리는 부등식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d-b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자, 얘의 값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같은 이런 값이죠. 0 곱하기 x는 음수보다 작아인데 x에 뭐가 들어가도 좌변은 0이란 말이죠. 0은 음수보다 작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a-c가 0일 때, 즉 a가 c일 때는 자, d-b가 음수, 즉 d 값이 b보다 작다면 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A가 C일 때 D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죠? 모든 실수, 그죠? 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조금 해석 자체가 난해해도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209페이지 중요하죠. 별표 5개.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까먹으신 분들 많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덧셈과 곱셈은 그대로 내린다예요. 자, 그 다음에 뺄셈과 나눗셈은 엇갈려서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문제로만 좀 살펴보셔도 자, 이런 거예요. 3부터 x가 포함이죠. 10, 그 다음에 y의 값은 2에서부터 6까지인데 이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봐.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은 그대로 내린다 였어요. 그대로 더해보시면 5고요. x 플러스 y는 16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자, x의 최대값은 현재 얼마죠? 10이죠. y의 최대값은 얼마죠? 6입니다.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너도 최대일 때 너도 최대일 때니까 최대값 16보단 그죠? 작거나 같다이죠. 최대값 x 플러스 y 최대값은 16이고요. 자, 반대로 네가 최소죠? 최소입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좌표축에서 여기가 x축, 자 여기가 y축, x의 범위는 3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요원에서 노는 겁니다. 자, y 값은 2에서부터 6까지. y 값은 여기에서만 놀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y 값은 요 범주에서만 놀고 싶고, 자, x의 값은 y 값과 관계없이 요 범주에서만 놀고 싶은데, 자, x 플러스 y, 그러니까 x랑 y는, 그럼 x, y는, 점 x, y는 지금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에서만 놀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요 범주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존재하는 이 점 x, y 중 가장 큰 값은 x가 제일 크고 y가 제일 클 때니까 16, 제일 작을 때는 당연히 2, 3일 때, 그죠? 이렇게까지 좌표축으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곱셈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뺄셈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죠. 자, 역시 3에서부터 x의 범위는 10까지 포함이고요. 자, y의 값이 2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인데 자, x-y는 그대로 빼서 1, 그대로 빼서 얼마? 4. 이러한 범위냐? 아니죠. 빼기잖아요. 뺐을 때 최소 값은 그죠? 빼는 것의 최소에서 그죠? 그러니까
x의 최소에서 y의 최대를 뺐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는 3부터 3.1 쭉 거쳐서 9.99 10까지의 모든 값을 x의 값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y의 값은 이제 2에서부터 2.1, 2.2 쭉 거쳐서 5.9, 6까지를 거칠 수 있는 거니까 x는 너가 돼도 되지만 너가 돼도 되고 y 값은 너가 돼도 되지만 너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3에서 y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 6을 뺐을 때 x-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을 갖죠. 아니 물론 x-y를 너에서 너를 빼도 돼요. 그래봤자 x-y는 4의 값이잖아요. 그때 x-y는 4가 최소값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즉 x의 최소값에서 빼는 y의 최대값을 뺀, 즉 이렇게 엇갈려서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더 안 작아지죠. 그럼 뺐을 때 최대값, 물론 10에서 6을 뺀 4의 값도 x-y 값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자, y는 최소 2를 취할 수 있거든요. 즉 x가 10이고 y가 2인 경우 그대로 뺀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x-y의 대값, 최소값, x-y의 범위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곱셈도 덧셈 따라서 그대로 마찬가지겠죠. 두 개를 만약에 곱한다라고 한다면 2 곱하기 3보다는 10 곱하기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10 곱하기 2는 최대값이 아니라고요. 나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뺄셈 같이 엇갈려서 간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죠. 자,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역시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그죠? 연립하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 연립은 결과적으로 연속해서 서 있는 두 개 이상의,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2개 혹은 3개가 끝이에요. 4개, 5개 이렇게 연립하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서 있는 2개 이상의 식을 무슨 말이 포인트예요? 동시에 만족한다. 이 말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근의 의미고 부등식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중학교 2학년 수준이랑 똑같아요. 자, 2번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래? 자, 1번 부등식은 그대로 2항 2항식에서 마이너스 2x는 자,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2항. 자, 2항. 이렇게까지 바뀌겠네요.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는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요. 두 번째는 2항이니까 3x, 2항이니까 얼마죠? 18이죠. 자, 그래서 x는 6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해집합.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수직선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1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이고요. 자, 2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6보다 크다인데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1번 부등식의 범위는 만족하지만 2번 부등식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공통범위죠. 6보다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도 아니고 크다. 그죠? 이렇게까지 찾는 거.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자, 211페이지도 역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결론부터 역시 쓰시면요. 절대값 x가 특정한 a보다 작다. 마이너스 a부터 x는 a까지 사이값이다.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도 똑같죠. 자, 그런데 절대값 x, 여기는 변수고 여기는 특정한 상수예요. a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a보다 크던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던지, 그죠? 등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절대값이 있고 2보다 작다인 범위를 만족하는 해집합을 구하시오. 아니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너가 0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변수가 양수의 음수부터 따지라고 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절대값 그냥 풀리니까 x는 자 2보다 작다란 해집합을 얻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값은 2보다 작아야 돼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자, 0에서부터 x는 2까지다. 자, 그런데 x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너 절대값 마이너스부터 빠져나오죠.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아. 양변 마이너스 곱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즉 두 번째 해집합은 x가 0보다 작을 때 x는 누구?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집합. 즉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0까지. 너 또는 너란 얘기잖아요. 0 포함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죠? x는 2까지다. 앞으로는 이 과정 거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 결론만 가지고 바로바로 계산하시는 게 좋죠.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중학교 수준이네요. 못하시는 분은 없죠? 예를 한번 해볼까요? 2번. 좀 복잡해 보이니까. 1번 부등식을 먼저 정리. 6 플러스 5x 마이너스 5는 7x 플러스 1. 이건 철저하게 연산력을 묻는 거죠. 계산 후에 할 수 있는가? 마이너스 2x는 얼마죠? 1 넘어가니까 0. x는 0보다 작다로 이제 바뀌셔야지 양변 마이너스 2로 바뀔 거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 양변 12 곱해서 식 정리하는 게 낫겠죠? 너 12 곱하고 너도 12 곱해서 자, 약분해서 3 마이너스 5x고요. 자, 12 곱했으니까 전개하시면 4, 2, 8,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 붙고요. 3, 7에 21 이렇게까지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9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자, 플러스 21 이렇게까지 정리 가능하고요. 자, 이항시키시면 마이너스 7x 이거 정리해 보시니까 37 넘기시니까 2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네요. 자, x는 마이너스 28보다 크거나 같다를 역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자, x는요 0보다 작다이고요. x는 동시에 마이너스 28보다 자, 크거나 같다를 뭘 마이너스 28이니? 약분했는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까지겠죠. 같은 문제네요. 14-4번 연산력 묻는 거죠. 자, 훈련하세요. 자, 훈련 팍 터지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별표를 또 이 페이지는 5개입니다. 연립부등식의 연산은 맞는데요. 그냥 단순히 연산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얹어내는 거죠. 해석하시오. 자, 1번 문제로 한번 좀 접근해보죠. 1번 문제 잘 보시면 어쨌든 이 연립부등식의 해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A, B를 구하시오. 그냥 일단 이거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부등식 이만큼을 1번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대로 풉니다. 3x 플러스 4는 자 17 마이너스 5 플러스 5x 얘는 뭐 전혀 걸릴 게 없죠. 이항시키시면 마이너스 2x로 넘어올 거고요. 자, 여기 12니까 넘기시면 8.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2번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대로 풀어보시면 2번 부등식은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2a보다 크다. 마이너스 3x는 2a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x는 양변 마이너스로 나눌 거니까 자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다. 이렇게까지. 자 1번과 2번을 뭐 동시에 만족하는 해집합 수직선에서 천천히 따져보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모종의 값일 텐데 여기에 있는 이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여기쯤 생긴다면 너보다 작다인 해집합 1번과 2번 부등식 해집합은 공통범위가 없으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너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 위치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얻은 해집합이 b부터 4까지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다시 한번 네가 일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요. 지금 1번과 2번 부등식의 공통범위 해집합은 이만큼인 건 분명합니다. 마이너스 4에서부터 x가 특정한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까지인데 그 해집합이 다음 제시된 b에서부터 x가 4까지야 이런 얘기죠. 간단하네요. 자, b의 값이 마이너스 4여야 되고요. 자,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4여야 되나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12로서 마이너스 2a가
14. 자, 이걸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까지. 자, 어렵지 않죠. 해석 자체가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자, 두 번째 뭐죠? 지금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부등식, 지금 부등호가 한 개, 두 개. 자, 확인하시죠?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따로따로 쪼개 놓으시면 되는 거죠. 즉, 1번 부등식을 5-2 x 플러스 3 a보다 작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a는 7x 플러스 2 플러스 6, 1-2x보다 작아.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차곡차곡 가보는 거죠. 1번 부등식은 5-2x-6이 a보다 작아. 마이너스 2x는 요거 마이너스니까 넘길까요? a 플러스 1보다 작아. 자, x는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아라는 해집합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2번 부등식 천천히 전개해 보시면 a는 7x 플러스 14 플러스 6 마이너스 12x 됐나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5x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항시키시면 플러스 5x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요것은요 20되고요.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로서 두 번째에서는 x는 그죠? 선생님 여기 실수했네요. 첫 번째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자, 5분의 20 마이너스 a 이렇게까지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x는 특정한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크다예요. 포함하지 않죠. 자, x는 특정한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인데 자, 지금과 같은 부등식 형태가 나온다면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집합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값이 살짝 겹쳐지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즉 여기 있는 값이, 그죠? 즉 여기가 이제 5분의 20-a 정도로 넘어온다면 1번과 2번의 공통 해집합이 생겨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생기는 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과적으로 너의 값은 너의 값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네가 정확하게 여기에 딱 닿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비워져 있는 거잖아요. 정의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너의 값이 여기랑 같은 순간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의 값이 너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다면 다음 같은 부등식의 해집합은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대로 10 곱하고 10 곱해서 정리해 볼까요? 40-2a고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넘기시면 3a고요. 자, 넘기시면 마이너스 45가 돼요. 자,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인 a 값의 범위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이런 부등식의 해집합은 존재하지 않아. 를 만족할 때 a 값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10겠죠. 더 이상 큰 값은 못 갖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절대부등식,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얘도 좀 귀찮은 것뿐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1번 부등식이고요. 2번 부등식으로서 1번 부등식은 1 절대값 x-3 그런데 얘 다시 써보시면 절대값 x-3이 1보다 크면서 동시에 절대값 x-2가 2보다 작다. 번번이 구간 나누지 마시라고 했어요. x-3이 1보다 크던지 변수가 x가 아니라 x-3이니까요. x-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던지 마저 정리해보시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던지는 아니죠. x는 4보다 크던지 x는 2보다 작던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x-2가 2까지 변변변 2 더한다고 해도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요. 자, 최종적으로 0부터 x는 4까지. 자, 1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x가 2보다 작거나 혹은 4보다 크거나 자, 2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x가 0보단 크고 4보단 작다를 동시에 만족한 해집합으로서 자, 이렇게까지
해집합을 얻으시면 되는 거죠. 1, 2, 아이고 왜 답이 안 나오나 했더니 선생님 문제 잘못 썼죠.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네요. 바보같이. 요것만 수정할게요. 왜 저걸 2라고 쓰고 앉았니?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x 마이너스 3이 어디까지죠? 플러스 2까지고, 그죠? 차이값. 변변변 3을 더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x만 남기는 거죠. 1에서부터 x는 5까지. 요게 맞네요. 자,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혹은 x는 4보다 크거나, 자, 동시에 x는 1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해서 1부터 x가 2까지 또는 4에서부터 x가 5까지 이렇게까지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문제를 잘못 쓰고 있네, 선생님이.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2번은 좀 복잡해요. 이거는 이제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벌써 두 개나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 1 그리고 2. 자, 우리는 벌써 구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자,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너도 음수, 너도 음수죠. 절대값 둘 다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2x 계산하시면 1 되니까 넘겨서 4,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해집합을 얻으므로,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x가 크거나 같으면서 2 사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니까 너는 양수지만 2보다는 작으니까 너는 여전히 음수. 자, 절대값. 양수는 그냥 불리고요. 음수는 마이너스 붙어서 뺄 거죠. 네가 5보다 작아. 이해하셨죠? 그래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3은 5보다 작은데 3은 5보다 작은 건 그냥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x의 값이 요범주에 있는 모종의 x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부등식의 정리꼴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네가 곧 해집합 자체가 되는 거죠. 요범위에 있는 x의 값에서는 너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이 보여졌으니까. 자, 세 번째죠. x가 i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너도 양수, 너도 양수. 즉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아 2x 정리되고요. 마이너스를 넘길까요? 자, x는 3보다 작네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3보다 작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자, 세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해집합은 자, 2에서부터 x는 자, 3까지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x 첫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두 번째, 이 범위 자체가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끔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포함하시고요. 어디까지? 2까지. 세 번째 부등식 보시면 2 포함하시고요. 어디까지? 3까지를 또는으로 만족하는 이런 상태. 여기다 포함되는 구간이죠.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3까지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자, 활용 문제니까요. 활용 문제는 각자 이제 식을 잘 써보시면 되죠. 13, 12, 13페이지. 그죠? 둘 다 사실 13페이지부터도 이제 활용의 일종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문제 볼게요. 텐트를 배정을 할 거죠. 텐트를 배정할 건데, 텐트 한 개, 이렇게 생기는 텐트 한 개, 5명씩을 집어넣으면, 그죠? 12명의 학생은 텐트가 없다. 밖에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북적북적하긴 하겠지만 텐트 하나에 7명을 집어넣는다면, 와, 이번에는 텐트가, 그죠? 9개가 남아요. 이때 학생의 명수 그리고 텐트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죠. 자, 그럼
학생의 명수도 필요하고 텐트의 개수도 필요하니 텐트의 개수를 x, 학생의 명수를 y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텐트 x개에 5명씩 집어넣는다면 총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는 5 곱하기 x가 되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텐트 x개 몇 개 있는지 몰라서 그 x개, 그러니까 이런 텐트가 x개가 총 있을 건데 여기에 5명 집어넣으면 일단 들어가 있는 학생 수는 총 5x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12명이 그죠? 이렇게까지 남는 이러한 상태가 총 학생 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텐트가 1개, 2개, x개가 있다. 한 텐트에 5명씩 들어가면 텐트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는 5x개 총 5명씩 들어가 있는 거니까 5x. 근데 12명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서. 그 12명까지 더한 값이 총 학생의 명수 y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자, 이때 텐트 1개에 7명씩을 배정하면 텐트가 9개가 남아버린대요. 그죠?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텐트가 역시 X개가 있어요. 이 텐트 세모 표시할게요. 텐트가 이렇게 세모 표시해서 이게 X개가 있는데요. 아까는 5명씩 집어넣었죠. 근데 이번에는 몇 명씩? 7명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7명, 여기에 7명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7명씩 집어넣었더니 학생은 다 7명씩 들어가 있고 이번엔 텐트가 9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이 X개 텐트 이번엔 7명, 그러니까 X개가 아니죠. 총 이렇게 텐트의 개수는 X개였는데 7명씩 몇 개에 집어넣었더니 9개의 텐트가 남는다면 그 몇 개의 텐트는 총 텐트의 개수에서 남는 텐트 9개를 뺀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 명수가 7명씩이 들어가 있고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끝이네요. 그죠? 이만큼이 이제 총 학생의 명수 y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텐트 1개에 7명씩을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 뜻을 잘 보셔야겠네요. 지금 5명씩을 다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 총 X개의 텐트에서 맨 마지막 번째 텐트에도 5명이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명이 지금 남아버리는 건데 들어갈 텐트가 없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죠? 이번엔 반대로 동일하게 텐트는 역시 X개가 맞는데요. 이번엔 명수를 조금 늘려서 7명씩을 집어넣은 거죠. 7명 들어가고 7명 들어가고 했더니 이번에는 텐트가 9개가 남아버려요. 그럼 이제 7명씩 배정이 된 즉 사람이 어쨌든 들어가 있는 텐트는 총 텐트의 개수 X개에서 남는 텐트 9개가 빠진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 X-9개의 텐트에서 여기까지는 7명이 배정되는데 맨 마지막 번째에는 7명이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다 우연찮게 1명이 남아버려서 혼자 잘 수도 있는 것이고 2명이 남아서 2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최대 7명까지 딱 맞아 떨어져서 7명씩 배정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남는 텐트가 9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 남는 텐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명수가 최소 1명에서부터 왜 이렇게 목이 잠기니? 최대 7명까지 마지막 텐트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총 X-9개의 텐트에서 하나를 더 빼면 요만큼의 텐트는 X-10개의 텐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7명씩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남는 텐트 1개에는 최소 1명, 0명이 들어가면 그냥 요만큼의만 텐트, 즉 X-9개가 아니라 X-10개, 남는 텐트가 9개가 아니라 10개가 돼버린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소 1명이 더 붙을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X-10개, 총 이 남는 텐트 9개를 제외한 총 X개의 텐트에서 X-9개에서 하나를 더 뺀 여기는 다 7명씩 꽉꽉 들어차 있고 남는 텐트 하나에는 이제 7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학생의 명수는요, 결과적으로 너보단 크거나 같고 너보단 작거나 같다 임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 우리는 x의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를 찾아 정수값으로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말뜻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은요, 사실 개념 없습니다. 이건 사실 개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 출제자가 정의한 대로 식을 쓰고 문제를 해석하시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제 10, 기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제 14-9번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볼까요? 자, 분명히 A, B는 실수라고 했고 M, A, B, 스몰 m,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자, 이걸 구하시오. 이거 그냥 식쓰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요걸 먼저 쓰시란 얘기예요. M, A, B. 좀 확대할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 약속 따라서 그냥 식을 쓰시오예요. 뭡니까? 2분의 1.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컴마 A를 라지 M 이렇게까지 계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다시 자, 어렵게 보지 마세요. 지금 끊어서 얘를 먼저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얘에 따라서 그대로 문제에 써있는 약속 따라 2분의 1 절대값 안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로 계산하겠다의 결과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누구랑 컴마 A랑 만나서 너를 라지 M 따라서 계산하시오니까 라지 M은 이제 얘로 이제 계산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죠? 네가 양수인지 혹은 음수인지가 결정이 안 돼 있죠. 즉 A가 B보다 커 혹은 A가 B보다 작어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1번 아예 A가 그죠?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A-B는 그냥 A-B가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그죠? M A, B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2분의 1 절대값 A 플러스 괄호 안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때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값 그냥 풀리니까 괄호 안에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계산돼요. 자, 계산해보시면 약분되어서 없어져요. B, 2B 남는데 앞에 있는 2랑 2분의 1과 만나서 너는 B로 계산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라지 M, B, A로 계산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너의 약속을 따라서 자 2분의 1, 자 B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그죠? BA 바뀌었으니까요. 그죠? B 마이너스 A 이렇게까지 계산하겠다는 얘기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너는 양수지만 너는 그죠? 음수로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이너스 B 플러스 A로 해석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약분 풀마 없어지면 2A만 남죠? 2분의 1과 만나니까 너 A만 남아요. 자, 이해하셨죠? 자, 동일한 상태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시 지금 이 계산을 할 건데요. 얘는 이제 라지 M, A, B를 먼저 계산하고 있네요. 자, 라지 M, A, B의 계산은 지금 써있는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마다 이 설계는 달라요. A 플러스 B 플러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인데요. 자, 우리는 여전히 A가 B보다 클 때, 즉 절대값 안에 있는 A 마이너스 B는 양수일 때니까 넌 그냥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자, 풀마 B가 없어지니까 2A가 2분의 1과 만나서 A로 계산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걸 가지고 A, A가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스몰 m, A, A의 계산은 자, 스몰 m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자, 2분의 1. 자, A 플러스 A 마이너스 절대값 안에서 A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차피 없어지네요. 2A 남는 거니까 너도 A가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AA 하나 남는 거니까 총 2A로서 이렇게까지 값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A가 B보다 작을 때도 동일한 이 약속 따라서 계산을 이어나가시면 되는 문제죠. 얘는 이제 문제에서 정의한 대로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역시 다음도 똑같습니다. 다음도 똑같아요. 문제 이제 약속된 대로 이제 쫓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올릴 제 영상 강의는 13강 남은 연습 문제와 자, 오늘 했던 14강 연습 문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올릴 겁니다. 자, 당연히 숙제는 정석 14강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마플 시너지는 630번까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검사 이번 주에 다 할 거예요. 자, 정석 기본으로 수학, 하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일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범위에 맞게 문제를 계속 풀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